코스닥 벤처펀드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설정액 규모로 집계한 결과를 따져보니까 7월 말보다 줄어든 것으로 최근 나타났습니다. 월간 단위로 설정액을 집계하는 코스닥 벤처펀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난 4월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투자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내세워 그동안 급격하게 덩치를 불려왔는데요. 코스닥 벤처펀드 규모가 3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좀처럼 성장세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률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렁이는 코스닥 시황에 따라 대부분 펀드도 수익률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규제 개선 효과는 어떨지, 그동안 시황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낸 펀드 비율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벤처펀드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벌써 시간이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짚어보고요.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꽤 흥행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흥행 요인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나온 펀드입니다. 이게 정책성 펀드이다 보니까 이 정책 목적에 따라서 성공을 하려면 유인책을 줘야 될 텐데요. 일단 펀드를 출시하는 자산운용사 그리고 투자자한테 혜택을 줘야지 펀드 자금도 몰리고 이 펀드가 성공할 수 있겠죠. 일단 우선 투자자한테 주는 혜택을 먼저 살펴보면요. 세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1인당 투자 금액의 3천만 원까지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요. 그러니까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자산운용사 펀드 출시는 어떻게 독려했냐 보면 공모주 배정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상장할 때 공모주 청약을 하는데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적으로 이 펀드에 배정해 주기로 한 겁니다. 지금 말한 그 두 번째 유인책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기관 측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자금도 사실 많았고 글쎄요, 규모가 어느 정도로 켜졌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금융투자에서 월간 단위로 펀드 규모를 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나온 데이터가 지난 8월 말 데이터인데 현재까지 총 228개 펀드가 출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모펀드가 12개고요. 사모펀드가 216개 출시됐는데요. 설정액 규모를 보면은 총 2조 9,6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2조 9천억 원대를 기록한 것이 이미 지난 6월 말입니다. 첫 출시가 4월 5일이었으니까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 이미 3조 원 가까이 몸집을 불렸었는데 이후 두 달 동안 3조 원의 벽을 좀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정액이 최근 들어서 조금 줄은 건 그러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8월 말 집계했을 때 설정액 규모가 2조 9,628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7월 말 설정액과 비교해 보면은 줄었습니다. 0.76% 7월 말 비교해서 설정액이 줄었는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 225억 원이 줄었거든요. 전체 규모와 비교해서는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닐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월간 단위로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설정액이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설정액 감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물론 단기간이긴 합니다만 최근 코스닥 펀드의 수익성이 좀처럼 기대에 못 미치니까 발을 빼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코스닥이 또 800선을 그런데 넘지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향후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인책을 줘도 결국에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야 계속 가져가는 건데 수익성이 좀처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면 수익률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일단 공모펀드를 먼저 보면요. 공모펀드가 현재까지 12개의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수익률을 좀 따져봤는데요. 일단은 최근 시황이 좋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간 수익률을 보면은 12개 펀드 모두 플러스 수익률입니다. 근데 최근 한 달간 수익률로 봐도 12개 중에서 마이너스
2개만 마이너스고 나머지 10개는 플러스 수익률이거든요. 예. 최근 코스닥이 회복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근데 4월 5일 펀드가 첫 출시된 이후 설정 후 수익률을 보면은 12개 중에서 2개 펀드 정도만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고 나머지 1개는 0%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중에 9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특히 수익률이 안 좋은 펀드를 보면은 설정 후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6.5%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출시 5달 만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안정적인 좀 수익을 내고 있는 펀드들은 좀 어떤 비결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그 에세돈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12개 펀드 중에 이 회사 펀드가 유독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어서 좀 알아보니까 예. 일단 4월 5일 설정 이후 9월 3일까지 수익률이 5달간 한 5.68%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코스닥 벤처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중위험, 중수익 전략을 추구하거든요. 목표 수익률은 한 0.8% 정도로 잡았고요. 그러니까 시장 중립 전략으로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출렁일 때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요소는 공모주 투자 그리고 메자닌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닥 150 지수 선물 매도를 통해 시장 중립적인 전략을 펼치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니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을 코스닥 150에 포함된 우량 주식을 70%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150 지수 선물을 매도했으니까 이제 양쪽이 이제 뉴트럴라이즈 하게 되는 거고요. 시장이 좀 횡보했잖아요. 빠지면서 좀 횡보하다 보니까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량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죠. 중위험, 중수익의 전략도 중립적으로 하다 보니 최대한 어떤 리스크나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어느 정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할 것 같고 공모주의 전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 코스닥 벤처 펀드를 통해서 이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준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만큼 공모주 투자 혜택이 매력적이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작년 사례를 봤을 때 공모주 투자 수익률이 양호하다는 이런 자료도 함께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모주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공모주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매니저의 설명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적재산권, IP 기반의 사업 모델을 지닌 회사가 좀 유망하다는 설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제작해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는 회사도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예. 또 다른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매니저의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IP 기반의 회사, 그런 회사들.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신약 개발 회사가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회사들이 다 신약 물질 특허는 전부 다 이 특허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IP 기반의 회사들이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회사가 리스크도 있지만 굉장한 그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분석하고. 이런 회사들과 함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 이처럼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상장할 때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매니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공모펀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모펀드 쪽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론 수익률 부진한 게 그 공모펀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모펀드도 수익률이 제각각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라임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 회사가 있는데요. 일단은 라임 스마트 코스닥 벤처 펀드가 4월 5일 출시가 됐는데 그 4월 5일 설정 후 수익률이 9.7%에 달합니다. 같은 날 출시된 그 라임 자산운용의 스타 코스닥 벤처 펀드는 11.1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회사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가진 메자닌 투자 성과가 빛을 발했다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상장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를 했는데 전환가보다 추후에 전환하는 전환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은 이런 성과들이 펀드 수익률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자닌 선별 투자가 잘 돼서 비교적 다른 펀드에 비해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회사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좀 얘기하면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에 비해서는 뭐 메자닌 전략부터 운용상에 좀 제약이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은 없습니까? 예, 최근에 규제가 개선이 됐는데 규제 이전 상황을 따져보면은 사모형 코스닥 벤처펀드와 달리 공모형 코스닥 벤처펀드는 채권을 담을 때
그 신용평가사 두 곳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채권만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 이런 규제들이 개선이 됐거든요. 어떻게 규제가 개선됐냐 보면은 적격 기관 투자가 그 QIB 시장에 등록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이렇게 규제가 개선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이 보고 있는 이런 규제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기도 합니다. 상장사들이 요즘 채권을 발행할 때 물량을 받아줄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코스닥 벤처펀드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이런 상장사들이 소위 갑으로 요즘에 불리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상장사들이 굳이 적격 기관 투자가 시장에 등록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규제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공모펀드 운용사들이 매자닌 딜 소싱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비해서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 개선도 필요하지만은 이 공모펀드 운용사들의 역량 개선도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코스닥 벤처펀드 다시 한번 활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